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우름 1호 문제 잘 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형식의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푸시고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네, 또 문제를 또 찾아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2호 문제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제 첫날 강의 첫날 우리 데이 1, 원 문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 1번 문제, 형법 문제 1번 문제인데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공부를 이제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사실 형법, 형사소송법을 함께 공부하시는 게 이제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 푸시는데 그런데 혹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시면 어느 한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요. 형법은 형법, 소송법은 소송법, 포커스를 좀 더 맞춰서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고 또 다른 과목 한 7대3 정도의 비율로 좀 왔다 갔다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합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처음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함께 공부하면서 너무 막 힘들어 버리면 많이 지치니까요.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금성호의 선장 그러면은 우리 시험은 이제 금성호의 선장이다 이렇게 해서 금성호라는 말이 나오면 금성호는 매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금성호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긴급체포, 긴급 피난입니다. 긴급 체포가 아니고 네. 긴급 피난에서 매번 나오는 게 이 금성호의 선장이죠.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은 태풍이 온다는 말을 듣고 선박이 이제 빨리 움직이라고 했는데 안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안 움직이고 있다가 진짜로 이제 태풍이 오니까 이러다 다 죽겠다 그러면서 배에서 닷을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밑에 있는 조개죠. 여기 피조개 양식장에다가 이제 엉망으로 피조개 양식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구속 요건으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순계가 되겠죠. 그래서 순계가 되어야 된다, 순계죄가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검사가 공소를 제기를 한 사건인데 우리 판례는 이러한 상황 어쩔 수가 없었다. 물론 이제 약간 이제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전에 이제 경고를 받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걸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일말의 어떤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긴급 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물론 자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 피조개라고 하는 피조개하고 선원의 생명이잖아요. 생명. 여기 훨씬 더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 긴급피난의 규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먼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사실 따로 긴급피난 조문 같은 거를 공부하시거나 떠올릴 필요 없이 금성호를 무슨 나중에 화성호 이렇게 가지고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절대 그렇게 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이건 긴급피난에 해당한 사례였다 정도로만 정리하고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결코 공부를 얕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판례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의사인 피고인이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계속 해칠 우려가 있고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인부의 승낙을 받아 낙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럼 낙태 수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원래 이제 낙태 수술을 하면은 요 판례가 있을 때는 낙태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피고인이 아니고 이제 임신의 지속이 의사인 피고인이고 이제 산모죠.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모의 신체 건강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태아가 물론 생명권이 있냐 없냐 여러 가지 논의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건강이 일부러 해치면서까지 무슨 이제 아이를 살려내야 될 필요까지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법적인 의무가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설령 한다는 거예요. 설령 나중에 수술 후에 인부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유업성이 조각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요인이 뭐냐? 유업성 조각 사유가 뭐냐?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 거다. 긴급피난 여러분들 충분히 조문은 알고 계시죠? 조문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기 또는 여기 한번 잠깐 정리 좀 하고 갈까요? 어차피 문제 또 계속 나오니까 자기 또는 타인의 그다음에 법익이죠. 법익에 대해서 현재 위난, 현재는 항상 나오는 거고 요 현재의 그다음에 위난이 정당방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가 아니다. 정당방위는 이제 침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긴급 피난은 위난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례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일단 뭐 옳지 않은 것이니까 뭐 답은 1번이네요. 자, 3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시 빌려준 약속 어음을 피해자가 타인에게 배서 양도하자. 배서 양도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잠시 빌려준 건데 다른 사람한테 이제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겠죠. 근데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피고인이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피고인이 있고 피고인은 물론 이제 넘겨주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잠시 빌린 거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줬어요. 그럼 이 A는 뭔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받았는데 이러한 상태를 이거 원래 내 거였는데 그러면서 피고인 갑이 가가지고 뺏어버렸다. 뺏고 나서 이걸 찢어버렸다. 그럼 이건 나중에 이게 문서죄에서도 조금 뭐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문서를 찢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게 손괴죄가 되는 거죠. 이건 손괴죄가 되는 겁니다. 손괴. 자, 4번 경찰관인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자, 4번 경찰관인 피고인이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다가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뒤따라 추격하면서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하게 했다. 이게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피고인이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총을 쏘면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뭐 굳이 뭐 이야기를 않더라도 정당방위도 아니고 긴급 피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뭐 나오겠지만 이럴 때 잘 대처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 1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